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경제입니다. 미친 환율, 달러 약세, 기회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근 환율 시장에서 급격한 원화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의 당선 확실 이후에 이제 달러 약세가 지속되면서 신흥국의 통화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원화는 그 중에서도 좀 돋보이는 편이에요. 자, 지난 10년을 기간을 놓고 보더라도 지금 원화는 확실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8년 중순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 격화 이후에 1150원 이때 이상을 유지했던 원달러 환율이 지금 1100원도 위협하는 수준까지 떨어진 거죠. 자, 그럼 왜 이렇게 원화가 강세고 언제까지 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원화 강세의 근본은요, 달러 공급 증가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됐고 상원 장악 가능성까지 커지면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동원한 가능성이 커졌더라. 한마디로 달러가 많이 풀린다는 부분이죠. 자, 공화당 주도안에서는 1, 2조 달러 규모일 것 같았는데 블루웨이브에서는 5조 달러까지 증가하겠네. 그만큼 풀린 달러가 자, 약세를 이제 유도한다는 부분이죠. 게다가 이런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따른 기대감으로 빠른 경기 회복 기대감,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달러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다는 부분이죠. 자, 여기에 더불어서 코로나19 백신 개발 소식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터졌습니다. 화이자 백신이 90% 넘는 효능을 발표를 했던 거예요. 게다가 11월 중에 모더나사의 백신 결과도 발표 예정이고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거란 기대감이 크거든요. 그래서 올해 겨울을 기점으로 코로나19 상황에 종식이 될 것이다. 지금은 굉장히 심각하지만 앞으로 이런 상황은 다시 펼쳐지지 않을 것이다. 왜? 백신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이번 위기는 자, 정부의 부양책으로 잘 넘기고 다음부터는 꽃길만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에 지금 증시가 굉장히 뜨거운 상황이죠. 자, 현재 굉장히 심각한 경제 상황, 유럽 국가나 미국이나 똑같습니다. 코로나19 2차, 3차 확산 때문에 굉장히 고전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서도 한국 수출은 잘 나가요. 11월 수출 동향을 봤더니 조업일수 고려해봤더니 일평균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2%나 증가합니다. 뭐가 이렇게 많이 팔렸을까?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승용차 모두 다 잘 나가고 있어요. 다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석유 수요 급감으로 이제 석유 제품 수출은 많이 줄어들었다는 부분,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그 외에 주력 산업이 대부분 호조를 띠고 있더라. 그래서 9월 경상수지가 24개월 만에 최대 흑자를 기록을 했고요. 외환 보유액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원화 강세 요인이 계속 축적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자, 원화 강세의 중국의 경제 성장세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좋든 싫든 원화 가치는 주변 국가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데 중국 분기별 경제 성장률을 보면 3분기에 4.9% 회복을 한 수치를 비롯해서 10월에 산업 생산이 이제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회복했다는 부분, 게다가 고정자산 투자가 10월부터 크게 증가했다는 부분이 와, 경제 성장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구나. 이 부분이 위안화 강세, 결국에는 원화 강세로 이어졌다는 부분이죠. 또한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중국의 국채 수요가 크게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3분기에만 외국인들이 중국 국채를 74조 원 쓸어 담았다고 하는데, 자, 달러 가치는 약세가 눈에 이제 앞으로도 전망치가 보이는 부분이에요. 근데 위안화 가치는 굉장히 강세를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한동안 강세를 나타낼 것 같은데, 어이구야,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높네. 그러다 보니까 이 국채 매수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위안화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온건하게 중국을 때릴 것으로 기대되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서 위안화 초강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안화와 연관된 원화도 강세가 나타나는 부분, 게다가 중국은 내년에 오히려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어요. 왜냐, 부채가 너무 과도하고 연체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금리 인상을 선제적으로 해서 대응을 하자. 금리 인상도 결국에는 위안화 강세 요인이거든요. 그 영향을 받아서 내년까지 위안화 강세 그리고 원화 강세 요인이 지속될 거란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자, 대내외적으로 원화 강세 요인만 가득합니다. 주변 국가의 환율 강세 부분도 시작해서 백신 개발 기대감으로 자, 코로나19 전의 상황으로 예상보다 빨리 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과 미국에서 천문학적인 규모의 부양책을 쏟아내면서 자,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커지면서 원화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부분이죠.
자, 진작부터 환율 하락에 따른 수출업체 수익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한국무역협회에서는 대기업은 원달러 환율이 1,000원, 그리고 중소기업은 1,100원이 마지노선이다. 자, 그래서 이 기사를 종합해보면 대부분 정부가 개입해서 이 급격한 환율 변동을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자, 수출 중심 국가에서 원달러 환율 약세는 분명한 악재예요. 원달러 환율이 1% 하락하면 수출은 0.51% 감소하고, 원달러 환율이 1% 상승하면 수출은 0.3에서 0.4가 증가한다는 현대경제연구원의 발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나마 대기업이 이런 환율 변동에 조금 강한 모습을 나타내는 게 해외 생산 공장이 많아졌기 때문이란 분석이 있고요. 대신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환율 변동에 따른 수익 악화에 더 취약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정부에서 개입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정부가 이 환율 개입을 할 때 가장 지금 신경 쓰는 부분은 아마 미국의 환율 보고서 부분일 거예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미국의 무역 흑자가 200억 달러가 초과하냐, GDP 대비 경상 흑자가 2%를 초과하냐, GDP 대비 외환 순매수가 6개월 이상 2%를 초과하냐, 이것에 충족되는 숫자에 따라서 환율 이제 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뭐 중국이나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들, 위험 국가들 있잖아요. 얘네들에 대해서 환율 조작국 지적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국에 이 환율 조작국 카드는 정치적인 용도로만 잠깐 활용되고 적극적으로 활용되진 않았습니다. 자,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개입을 아예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환율 개입 자체보다는요, 자국 화폐를 강세를 막는 것에 좀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더라. 근데 제가 볼 때는 바이든 시대에서는요, 굳이 이 환율 개입에 대해서 트럼프만큼 걱정할 필요는 없다. 과거보다 개입에 대한 압박은 적을 거라고 예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개입을 안 할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 최근에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외환시장 개입 내용을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2019년부터 이루어졌던 부분인데, 그 이후에 정부가 정말로 극단적으로 이번에 뭐 코로나19 사태로 3, 4월에 금융시장 패닉이 일어날 때처럼 급박하게 워낙 약세가 이뤄질 때 말고는 웬만해서는 개입을 안 했다. 그리고 개입을 하더라도 정말로 적은 금액, 그리고 비공개로 개입하는 방식으로 들어갔다는 부분인데, 지금 수준에서 개입은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마 뭐 원달러 환율이 1,100원 초반까지 떨어지지 않는 이상 뭐 그럴 것 같지는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커다란 금융 충격을 줄 만한 이슈가 없다면 1,100원대는 깨질 가능성이 큽니다. 야, 1,100원대 깨지는 거 정말 오랜만에 보죠. 자, 과거였으면 뭐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 면세점 지르시는 분들 좋아하실 만 하겠는데, 지금 뭐 여행도 못 가고 그렇게 뭐 환율 떨어진다고 좋아하실 분은 많이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유학생들도 다 대거 돌아오셨고. 자, 근데 이 금융 충격을 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이 원화 약세를 막을 만한 이슈가 뭐가 있을까? 현재 보이는 부분은요, 뭐 여러분들도 다 비슷하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미국의 장기간 동안 전면 봉쇄가 진행되면 아무래도 이 부분에서 달러 수요가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이제 지금 백신에 한 유력한 후보가 한 두세 개 정도 압축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백신의 개발 실패 소식이나 보급 지연 소식이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 두 가지가 맞물릴 경우에는 다시 한번 커다란 충격이 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땐 그럴 가능성은 많아 보이지는 않아요. 자, 마지막으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이제 당선자가 미국의 강도 높은 중국 경제 제재를 새로 도입하는 부분, 그래서 뭐 과거 트럼프처럼 관세를 직접적으로 쓸 것 같지는 않지만 오히려 트럼프보다 더 강력하게, 그리고 중국에 애를 먹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면은 위안화 약세가 다시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원달러 환율도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원화 약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은 지금 사도 될까요? 전 개인적으로 원달러 환율 추가 하락이 온다면 달러를 쌓아두는 것도 기회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 원달러 환율이 급락할 때마다 달러를 매수하라고 많이 권유를 드렸는데, 그때 어떤 식으로 영상을 드렸냐? 자, 지금 계속 달러가 하락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더 떨어지게 되면 적극적으로 매수하세요 말씀드리면은, 바로 그 다음부터 바로 반등을 해버려요. 왜냐면 여러 가지 이슈가 계속 나오면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달러 강세가 나타났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길게 뭐 얘가 1,000원이 깨진다 뭐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시나리오까지는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이 상태에서 추가 하락이 계속 진행된다면요,
적은 금액이라도 자산의 일부를 안전자산에 배분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아마 이런 식으로 이제 시나리오대로 잘 흘러가게 된다면 결국에는 급격히 빨라지는 금리 인상 시기가 올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달러를 쌓아두는 부분이 좋은 자산이 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좋아하는 자산입니다. 이상으로 쇼킹 경제 마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1100원대가 깨질 가능성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렸네요.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